갑자기 머리가 아프면 거기다가 생전 처음 아프면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여러 가지 증상은 있지만 오늘은 일단 제 주전공인 두통서부터. 자,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어디를 가야 되는지 한번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두통이 있을 때 사실 그냥 머리가 아파요만 가지고 어떤 의사하고도 대화는 안 돼요. 그래서 혹시 머리가 아프시면은 이 구별하기 위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 왜 구분을 해야 되냐면은 이게 두통이라는 게 그 자체가 병일 수도 있고요. 어떤 다른 병의 증상으로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통 자체가 어떤 병일 수도 있고 다른 병에 의한 증상일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 가야 될 과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두통이 어떤 양상으로 생기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통이 처음 생겨도 놀라지 마시고 이거 좀 보세요. 뭘 봐야 되냐면 언제 시작되는가? 하고 힘줄 때 시작하는가? 뭐 소변 볼 때 시작하는가? 아니면 걷다가 시작되는가? 뭐 헬스장 가서 달리기 좀 했더니 시작되는가? 뭐 이런 거 상황.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주로 언제 아픈가? 그리고 뭐 은근하게 뭐 이렇게 쭉 지속되는가? 아니면 갑자기 뻑 하면서 으윽 하고 아픈가? 그리고 동반 증상으로 구토를 하나? 어지럽나? 아니면 열이 나나? 배가 아프나? 아니면 피부에 발진이 나나? 이런 동반 증상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그리고 그걸 알려주시면 진단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자, 이게 그래서 아무래도 이 주위를 쭉 둘러보면 제일 많은 게 내과랑 정형외과잖아요. 뭐 그렇지 뭐. 그래서 두통이 있을 때 내과서부터 가시는 경우 제법 있습니다. 물론 고혈압에 의한 두통이나 감기에 의한 빈혈, 갑상선 질환에 의해서도 두통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괜찮지만 진짜 두통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원발성 두통, 즉 두통 자체가 병인 경우는 힘들겠죠. 그건 사실 자기 전문과가 있어요. 저는 두통 본 사람이지만 저는 심장 아픈 거나 배 아픈 거 못 봐요. 그것처럼 내과 선생님은 당연히 자기 전문은 이쪽이니까 이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두통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실 수밖에 없다. 물론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다음에 안과를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편두통이나 군집성 두통 같은 경우에 눈이 뽑힐 듯이 아파요. 근막통증후군이라고 여기가 뭉치긴 했는데 이상하게 눈이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안과 들렀다 오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가끔은 시력이나 안압의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는 이제 안과에서 스크리닝이 돼서 거기서 치료 들어가겠지만 거기서 꽝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정답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또 하나의 경우.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고 정신과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좀 서양 얘기긴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다 정신과 가는 거 싫어하니까. 네. 우리나라에선 하여튼 정신과 가는 걸 싫어하셔서 이런 경우는 별로 없긴 해요. 뭐 어떤 면으로는 다행이긴 하고. 그래서 하여튼 정신과부터 가는 경우에 마음이야 선생님께서 잘 봐주시겠지만 신경계가 진짜 괜찮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두통은 원인 불문하고 증상이 비슷해요. 그래서 두통에 대해서 좀 수련을 받은 사람이 보는 게 좋아요. 정답은 신경과. 부끄러워요. 제가 신경과 의사인데 이런 소리 해서. 근데 뭐 정답은 신경과긴 해요. 그러니까 각 과마다 전문이 있어요. 콧물은 이비인후과 가야죠. 속이 쓰리면 내과 가야죠. 맨날 새벽마다 명치 쓰리고 막 속 하고 식물 올라오면 내과 가서 약 먹으면 돼요. 발목 비면 정형외과 가야죠. 그것처럼 두통이 있으면은 신경과다. 왜냐하면은 원인 불문하고 거의 모든 두통이 양상이 비슷해요. 꼬치꼬치 캐묻지 않으면은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나오는 증상만으로 혹시 뇌에 문제가 있을지 유무를 좀 체크를 해줘야 되고 이상이 있을 것 같으면 뇌 영상 검사로 바로 넘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머리가 아프면 신경과에서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두통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 과가 별로 안 알려져 있죠. 그렇다고 뭐 과를 홍보할 만큼 제가 무슨 저희 과에 그렇게 애정이 있는 건 아니고 저는 단지 저희가 봐드리는 환자분들께 애정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환자분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두통이 그렇게 많은데 저희 과가 그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럼 두통이 도대체 얼마나 많으냐?
평생 중 한 번 두통을 경험할 확률이 전 세계적으로 75에서 99%라 그래요. 막말로 뭐 전체 인구죠. 뭐. 그리고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 아, 골치 아파. 스트레스 받으면 아, 골치 아파. 근데 그런 속담이 왜 나왔겠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잘 아프니까 그런 관용구 혹은 속담이 나왔겠죠. 그래서 두통은 굉장히 흔한 증상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과의 문제가 뭐냐 하면 피부과는 여기 겉으로 보이잖아요. 내과 같은 경우는 내시경으로 보면 돼요. 심장 초음파 보면 돼요. 근데 저희과는 기본 검사가 MRI예요. 기본 검사가. 이게 옛날 할머니들은 뭐 확진 검사, 정밀 검사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경우가 많아요. MRI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저희과에서 기본 검사가 MRI인데 가격이 비싸다.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을 시켜도 1년에 한 번밖에 적용이 안 되고 실비보험으로 처리해도 역시 같은 부위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깝깝하죠. 궁금한데 MRI 안 찍고 진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통을 아는 의사한테 가서 진료보는 게 좋습니다. 뭐 동료를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뭐 신경과 의사라고 또 똑같은 건 아니에요. 네. 잘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고 네. 뭐 네이버에서 평점 보시면 대충 윤곽 나오겠죠. 뭐 의사들이 싫어하는 네이버 평점 냉혹하니까. 신경외과하고 맨날 헷갈려서요. 제 친구 제 신경과거든요. 제 신경과 의사 된 지 25년 됐어요. 25년이 아니라 더 됐어요. 근데 저보러 맨날 신경외과냐고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가족도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 그 정도로 저희과 잘 몰라요. 쉬워요. 외과는 칼이에요. 칼. 내과는 약. 신경과는 약 쓰는 사람, 신경외과는 칼 쓰는 사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구분을 위해서 신경내과로 뭐 과 명칭을 바꾸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 안 바뀌었어요. 뭐 우리 사회도 노쇠화되면서 뭐 그런 개혁의 의지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아, 신경외과 선생님 중에서도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두통 잘 봅니다. 그래서 근처에 신경과 의사 없으면 일단 근처에 있는 신경외과 선생님이라도 보세요. 그분들 그 마치 민환 형사처럼 필드에서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 기본적인 거 다 잘 보세요. 근데 꼭 신경과를 찾아서 가야 되는, 그것도 빨리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갑자기 흐악 하면서 이제 뭐 막 피 터지는 느낌 들고, 가볍게 터지는 거 말고 좀 오버 말고 진짜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생기면서 막 속도 토하고 으악 하고 토하고 그런 경우. 그리고 맨날 평소에는 뭐 타이레놀 하나를 먹으면 괜찮은데 이번에 심상치 않다. 뭐가 달라도 다르다. 뭐가 이상하다. 그런 경우에는 신경과에 빨리 가보는 게 좋아요. 특히 이게 천둥치도 발생하는 두통이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뇌동맥관이라고 있잖아요. 그 동맥이 이렇게 툭 붉어진 거, 이게 터질라 그럴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 뇌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쥐가 나서 좁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쥐가 나서. 색깔이 잘못됐네. 갑자기 쥐가 나서 빡 이렇게 혈관이 좁아져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다 뭐 이런 재미 있으려고 하지만 재미가 별로 없는 이 채널을 뭐 소아청소년이 보진 않을 테니까, 이 성인들 중에서는 부부관계 하다 갑자기 이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셔야 됩니다. 재수 없으면 좀 큰 병인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편두통 매우 흔해요. 뭐 편두통 흔하죠. 여성의 20%, 남성의 10%가 편두통 환자라고 그래요. 그렇긴 한데 이게 갑자기 계속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매일. 그러니까 그냥 참으면 된다? 안 된다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늘상 보는 편두통이라 할지라도 계속 생기다 보면 혈관에 쥐가 나서 이 피가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피가 안 가면 뭐예요? 뇌졸중이죠. 생긴다니까 진짜. 그리고 편두통 계속 참은 분들 MRI 찍어보면 뇌 속에 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그 좀 뭐 흰 점이 뻥뻥뻥뻥 생겨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혈관 주위 부종이긴 한데 하여튼 이거 대뇌 소혈관 질환이라고, 어쨌든 혈관 질환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맨날 알턴 두통인데 왜 이렇게 오래 가지? 그래도 빨리 신경과 가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돌아 오실 게 아니라 애초에 신경과에서 시작해서 필요하면 다른 과를 가는 게 낫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리가 아프시면 이것저것 좀 따져보세요. 어떻게 아픈지, 언제 아픈지,
무슨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가야 할 곳은 뭐 알려드렸죠. 그래서 두통이 갑자기 생기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잘 기억했다가 인근의 신경과 혹은 없다면 신경외과라도 가서 진료를 보시면 그래도 큰일은 안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빕니다. 건강 전문 채널 전지적 신경시점.